안녕하세요. 저는 30년 넘게 내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생님, 저 젊을 때부터 이렇게 살았는데 별일 없었어요. 이 나이까지 괜찮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특히 60대 환자분들한테서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0대부터는 괜찮았던 습관이 병을 만드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30년, 40년 동안 해왔던 습관이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을 무너뜨립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환자분들을 매일 진료하면서 본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제가 진료실에서 거의 모든 중증 환자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습관들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습관을 한 번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꾸면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미루면 정말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아, 저 아침은 안 먹어요. 젊을 때부터 안 먹었는데 괜찮아요. 이 말,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60대에서 아침 거르는 건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몸은 밤새 자는 동안 최소 8시간, 길게는 10시간 넘게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이 공복 상태를 잘 버텨냅니다. 간에 저장된 에너지를 꺼내 쓰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혈압도 조절합니다. 그런데 60대가 되면 이 시스템이 약해집니다. 간의 기능이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이 둔해지고 혈관의 탄력도 감소합니다. 그 상태에서 아침을 걸으면 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혈당이 급격히 흔들립니다. 공복 상태가 너무 길어지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모드로 전환됩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분비되고 이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립니다. 그러다가 점심때 밥을 먹으면 또 혈당이 급격하게 오릅니다. 이런 혈당의 롤러코스터가 매일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뇨가 오거나 이미 당뇨가 있는 분은 조절이 안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분들 정말 많이 봅니다. 선생님, 약 열심히 먹는데 혈당이 왜 안 잡혀요? 물어보면 아침을 안 드십니다. 아니면 커피 한 잔으로 때웁니다. 그거 약 문제가 아니라 식습관 문제입니다. 둘째, 혈압이 아침에 갑자기 튑니다. 여러분, 혈압은 하루 종일 똑같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이걸 아침 혈압 상승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도 그런데 아침을 걸으면 이 상승폭이 더 커집니다. 공복 스트레스 때문에 혈관이 더 수축하고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심근경색과 뇌졸중은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응급실에서도 근무해 봤습니다. 아침 6시, 7시, 8시에 가슴 통증으로 실려오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물어보면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리고 더 물어보면 아침은 안 먹었어요 라고 하십니다. 셋째, 심장은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일을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100m 달리기를 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몸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한 운동을 하는 거죠. 아침을 거르는 건 심장한테 바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밤새 쉬던 심장이 갑자기 일어나서 일을 시작해야 하는데 연료 음식도 없고 준비 운동 식사도 없이 바로 풀가동해야 하는 겁니다. 60대 심장은 그걸 버티기 힘듭니다. 통증과 증상을 참고 버티는 습관. 여러분, 이건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속상할 때입니다.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미 상태가 너무 악화된 경우.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 증상이 언제부터 있으셨어요? 한 6개월 전부터요? 근데 참을만 했어요. 왜 진작 안 오셨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죠. 좀 참으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이 대화, 제가 일주일에 몇 번씩 하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마다 제 가슴이 아픕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일찍 오셨어도 훨씬 쉽게 치료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큰 치료가 필요하거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0대의 통증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20대, 30대, 심지어 40대까지는 몸이 알아서 회복합니다. 어깨 좀 아프면 이틀 푹 쉬면 나았습니다. 머리 아프면 진통제 한 알 먹으면 괜찮아졌습니다. 배 아프면 하루 굶으면 나았습니다. 그런데 60대부터는 다릅니다. 60대의 몸은 회복보다 악화 속도가 훨씬 빠릅니다. 통증이나 증상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지금 여기 문제가 있어요. 빨리 손 봐주세요. 이런 신호인데 이걸 무시하고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리고 더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가슴이 답답한 증상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참습니다. 그런데 가슴 답답함은 심장에서 보내는 가장 중요한 경고입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이걸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협심증을 방치하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심근경색은 심장 근육이 죽는 겁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골든타임이 이 시간밖에 안 됩니다. 이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해서 혈관을 뚫어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참자 하면서 6시간, 10시간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 근육이 너무 많이 죽어서 이제 손 쓸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환자분을 봤습니다. 64세 여성분이셨는데 한 달 전부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셨대요. 그런데 갱년기 끝나고 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참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너무 심해져서 119 부르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규모 심근경색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응급시술로 살리긴 했는데 심장 기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전에 증상 있으셨을 때 왜 안 오셨어요? 그냥 참을만 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그 말 듣는데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한 달 전에 오셨으면 간단한 검사와 약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텐데요.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어지럼증아, 잠을 못 자서 그런가 보다. 피곤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어지럼증은 굉장히 위험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뇌로 가는 혈액이 부족할 때 어지럽습니다. 뇌졸중 전 단계일 수 있습니다. 혹은 부정맥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져서 어지럽습니다. 빈혈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에서 조금씩 출혈이 있으면 서서히 빈혈이 오는데 이것도 위암이나 대장암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고 참으면 진짜 큰 병을 놓칩니다. 다리 저림 원래 나이 들면 다리 저리잖아. 아닙니다. 다리 저림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일 수도 있고 척추관 협착증 때문일 수도 있고 당뇨 합병증으로 말초신경이 망가져서 그럴 수도 있고 혈관이 막혀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위험한 게 혈관 문제입니다.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다리가 저리고 차갑고 통증이 옵니다. 이걸 말초동맥 질환이라고 하는데 방치하면 다리를 절단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참으면 나중에는 정말 다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그리고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도 있습니다. 진작 올 걸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진작 올 거리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지금 증상이 있으면 지금 오세요. 통증은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병이 생겨서 생기는 겁니다. 나이 탓하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특히 이런 증상들은 절대 참지 마세요. 바로 병원 가세요. 가슴 통증, 답답함, 쥐어짜는 느낌. 이건 심장 문제일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왼쪽 어깨나 턱까지 통증이 퍼지면
즉시 119 부르세요. 갑자기 숨이 찬 느낌. 계단 오르다가 걷다가 갑자기 숨이 차면 이것도 심장이나 폐 문제입니다. 이유 없는 어지럼증. 특히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도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어지러우면 위험합니다.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저린 증상. 이건 뇌졸중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말이 어눌해지면 즉시 119입니다. 평소와 다른 극심한 피로. 왜 이렇게 피곤하지? 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못 일어나겠다 수준이면 이것도 심장이 나간 신장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체중이 빠지는 경우, 밥은 잘 먹는데 한 달에 5kg 이상 빠지면 당뇨, 갑상선, 암을 의심해야 합니다. 대변이나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올 때 치질이겠지 하지 마세요. 대장암, 위암, 신장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겁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심장병도 초기에 발견하면 약으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암도 1기, 2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90% 이상입니다. 당뇨 합병증도 초기에 잡으면 진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 버티다가 늦게 발견하면 수술해야 하고 입원해야 하고 돈도 많이 들고 회복도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미 돌이킬 수 없습니다. 60대의 몸은 경고를 보내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젊을 때처럼 조금 참으면 낫겠지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지금 보내는 신호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이 정도로 병원 가면 의사가 뭐라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우리는 환자분이 조기에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네요. 잘 오셨습니다. 이 말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겁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 말 듣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습관입니다. 운동을 나중에 미루는 습관. 여러분, 운동하고 계십니까? 선생님, 저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 못해요. 허리가 아파서요. 어깨가 아파서요. 제가 진료실에서 정말 많이 듣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래서 더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역설적으로 들리실 수 있습니다. 아픈데 왜 움직이라고 하냐고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60대 이후에 운동을 안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살이 찌는 문제가 아닙니다. 첫째, 근육이 빠집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근육이 줄어듭니다.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40대부터 근육량이 매년 1%씩 감소합니다. 60대가 되면 감소 속도가 더 빨라져서 매년 1.52%씩 줄어듭니다. 계산해 보세요. 60세에서 70세까지 10년 동안 근육이 20% 가까이 사라집니다. 팔다리가 가늘어지고 힘이 없어지고 쉽게 피곤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 조절 공장입니다. 밥을 먹으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 혈당을 어디서 소비할까요? 근육입니다. 근육이 포도당을 흡수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그런데 근육이 없으면 포도당이 갈 곳이 없어서 혈액 속에 계속 떠다닙니다. 그게 당뇨입니다. 제가 당뇨 환자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도 중요하지만 근육을 키우셔야 합니다. 근육이 천연혈당 강화제입니다. 실제로 근육량이 많은 사람은 같은 양을 먹어도 혈당이 덜 올라갑니다. 반대로 근육이 없으면 약을 먹어도 혈당 조절이 잘 안 됩니다. 둘째, 뼈가 약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뼈도 약해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에 골밀도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걸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뼈가 약해지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조금만 넘어져도 뼈가 부러집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이 위험합니다. 60대 이상에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1년 안에 사망률이 20%나 됩니다. 왜일까요? 넘어져서 고관절이 부러지면 수술해야 합니다.
수술 후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으면 폐렴이 옵니다. 욕창이 생깁니다. 혈전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정말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뼈가 튼튼해집니다. 특히 걷기, 가볍게 뛰기 같은 체중 부하 운동이 뼈를 자극해서 골밀도를 높입니다. 셋째,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노화됩니다.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이고 혈관이 좁아지고 탄력이 떨어집니다. 이게 동맥경화입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병이 오고 뇌졸중이 옵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혈관이 젊어집니다. 운동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혈관벽이 자극받아서 탄력이 생기고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집니다. 실제로 꾸준히 운동하는 60대는 운동 안 하는 40대보다 혈관 나이가 젊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환자분을 봤습니다. 66세 남성분이셨는데 당뇨가 있으셨습니다. 약도 잘 드시고 식이 조절도 어느 정도 하시는데 혈당이 계속 높았습니다. 공복 혈당이 14만 150, 식후 혈당은 200 넘게 나왔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운동은 하세요? 선생님, 저 무릎이 안 좋아서 못 걸어요. 그럼 집에서 뭐라도 하세요? 앉았다 일어나기라도 하시고요. 그게 잘 안 돼요. 귀찮기도 하고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혈당은 계속 안 잡혔고 약은 계속 늘었습니다. 그러다가 당뇨 합병증이 왔습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그분이 심각성을 느끼고 운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10번씩, 그 다음에는 집 앞 공원에서 10분씩 걷기. 점점 시간을 늘려서 지금은 하루 30분씩 걷고 계십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만에 공복 혈당이 110대로 떨어졌습니다. 약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진작 했어야 했는데 2년을 허비했네요.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60대에서 70대로 넘어가면 더 힘들어집니다. 70대에서 80대로 넘어가면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시작 못합니다. 무릎이 아파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무릎에 부담 안 가는 운동하세요. 의자에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 수영, 수중 운동하세요. 허리가 아파서요. 알겠습니다. 그럼 누워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하세요. 허리에 부담 안 가는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은 만드는 겁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30분도 없습니까? TV 보는 시간, 스마트폰 보는 시간 30분만 줄이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운동 안 해서 병원 오는 시간보다 운동하는 게 훨씬 시간 절약입니다. 1. 걷기 하루 2030분.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공원, 아파트 단지 안, 어디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걷는 겁니다. 오늘은 1시간 걸었으니까 내일은 쉬어야지. 이러지 마세요. 매일 30분씩 걷는 게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걷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걸을 때는 팔을 흔들면서 걷고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걷는 게 좋습니다. 옆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2. 집에서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10회 3세트. 벽에 기대어 팔굽혀펴기 10회 3세트.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 10회 3세트.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근육을 자극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2주만 하면 몸이 적응합니다. 3. 스트레칭 하루 1015분.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자기 전에 가볍게 스트레칭 하세요. 목, 어깨, 허리, 다리를 천천히 늘려주세요. 이게 관절을 부드럽게 유지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운동하실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1시간씩 걷지 마세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점 늘리세요. 아픈 곳이 있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무릎,
허리, 심장 문제가 있으면 어떤 운동이 안전한지 먼저 물어보세요. 날씨가 나쁜 날은 실내에서 하세요. 너무 춥거나 더운 날 무리하지 마세요. 실내에서 제자리 걷기, 스트레칭으로 대체하세요. 물 꼭 챙겨 드세요. 운동 전후로 물 한 컵씩 드세요. 탈수는 혈압, 심장에 안 좋습니다. 여러분, 운동은 가장 좋은 약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약 이런 약들이 하는 일을 운동이 다 합니다. 물론 약을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약도 드시고 거기에 운동까지 더하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것 중에 가장 감동적인 경우가 뭐냐면 70대 환자분이 꾸준히 운동해서 약을 절반으로 줄인 경우입니다. 선생님, 제가 약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운동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6개월 동안 매일 걷고 집에서 운동하신 분이 혈압약을 2개에서 1개로 줄이고 당뇨약도 줄이고 건강검진 결과도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10년 전으로 돌아간 기분이에요. 그게 운동의 힘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내일 날씨 좋으면 걸어야지 하지 마세요. 오늘 지금 일어나서 집 앞이라도 한 바퀴 도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습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을 꼭 드세요. 많이 드실 필요 없습니다. 밥 반 공기, 계란 하나면 충분합니다. 아침 식사는 여러분의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는 보험입니다. 둘째, 통증과 증상을 절대 참지 마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경고등입니다. 나이 들어서 그래 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습니다. 셋째, 오늘부터 운동을 시작하세요.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앞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건 매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겁니다. 비싼 건강식품 먹는 것보다 아침밥 한 끼 챙겨 먹는 게 낫습니다. 비싼 검사 받는 것보다 증상 있을 때 빨리 병원 오는 게 낫습니다. 비싼 헬스장 등록하는 것보다 집 앞 매일 걷는 게 낫습니다.